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에 대해 분석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사실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메인 캠퍼스인 효성 캠퍼스는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고 대구 광역시 내에 소재한 약학대학은 경북대학교 약학대학,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뿐이니 약학대학에 지원할 학생들은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의 경우 2학년부터 약학 전공과 재약학 전공으로 나누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업 계획에 이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의 2024학년도 전형계획 2023학년도 모집 요강 기반 정원 내 수시 정시 전형 모집 인원 증감 및 전형 구성 비교 자료입니다.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9명, 학생부 교과 지역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23명, 학생부 교과 지역 기회균형 전형으로 3명, 학생부 종합 종합인재 전형으로 5명을 모집하여 총 40명을, 정시에서는 정시 나군 수능 일반 전형으로 10명을 모집하여 최종적으로 수시와 정시를 모두 합쳐 5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80%, 출석 20%로 출결 상황을 반영합니다. 출석 성적이 만점은 100점이고 미인정 결석 1회당 1점을 감점하니 미인정 결석 1회당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0.2점이 감점되는 것이고, 이는 학생부 교과 성적에서 0.25 등급이 떨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전에 분석했던 계명대학교 약학대학에서보다 미인정 결석 1회의 파급력이 크니 메디컬 모집 단위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 수험생들께서는 부디 미인정 출결 기록, 특히 결석만은 반드시 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의예과 약학부의 경우 기존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의 전 과목만을 반영했는데 2024학년도부터 공통 일반 선택 과목에서 사회, 한국사 교과의 성적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여전히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의 상위 2개 과목만을 반영하고요. 화면을 보시면 대구 경북 지역의 약학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반영하는 교과를 대략적으로 정리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고, 경북대학교와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반영 교과가 똑같기는 하지만 경북대학교의 경우 경북대학교 약학대학 분석 콘텐츠 및 2024학년도 경북대학교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학생부 교과 전형에 서류 평가가 도입되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만큼은 아니지만 약학과와 관련된 교과 성적 추이 및 진로 선택 과목 이수 상황을 평가할 수 있으니 순수하게 교과 등급 및 성취도 점수만을 활용하는 대구 가톨릭대학교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약학대학은 사회 및 한국사 교과의 성적이 비교적 좋지 않은 경우라면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순으로 지원이 유리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의 경우 2022학년도 기준 학생부 교과 DCU 자기추천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1.45, 90% 내신컷 1.51, 학생부 교과 지역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1.58, 90% 내신컷 1.87, 학생부 종합 DCU 인재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1.66, 90% 내신컷 1.78, 2023학년도 기준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1.34, 85% 내신컷 1.40, 학생부 교과 지역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1.51, 85% 내신컷 1.64, 학생부 교과 지역 기회균형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2.98, 85% 내신컷 3.59, 학생부 종합 종합인재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1.56, 85% 내신컷 1.69의 입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학과에서는 2022학년도까지 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방식은 1단계는 교과 80%, 출석 20%로 7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80%, 면접 2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동일했지만 학생부 교과 DCU 자기 추천 전형은 전국이 수험생을, 학생부 교과 지역 교과 우수자 전형은 지역이 수험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라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2023학년도부터는 전국이 수험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전환하였으며 면접을 보지 않는 데다 모집 인원까지 늘어나서 지원 인원이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의 영향력이 사라짐에 따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동일하였음에도 최종 등록자의 입결이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수험생들은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할 시 면접 선호도에 따라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과 학생부 교과 지역 교과 우수자 전형 중에서 선택할 기회가 있는데 2단계 면접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지역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어느 정도 입결이 더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2023학년도 대구 가톨릭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는 약학부의 경우 여러분들께서 지원 자격만 만족한다면 약학부의 수시 모집 4가지 전형 모두에 지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에 꼭 합격하고 싶으시다면 참고하시고, 혹시 모르니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2023학년도에 처음 신설된 학생부 교과 지역 기회균형 전형은 약학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예상치 못하게 최종 등록자의 입결이 상당히 낮습니다. 소수 모집 전형인 것에 비해 충원 인원도 많이 발생하였고요. 이를 통해 첫 번째로 지원 자격이 제한되어 있고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특별 전형의 경우 입결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로 신설 전형이라 모두가 갈피를 잘 잡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 세 번째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강력한 합격이 무기가 된다는 것, 네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기준을 맞추었더라도 대학이 정한 일정 기준 미만의 내신을 가진 학생일 경우 이러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고 정시로 이월시키기도 하는데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2023학년도에 1단계는 서류 100%로 7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80% 면접 2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종합 DCU 인재 전형이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종합 종합 인재 전형으로, 즉 면접형 전형이 서류형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이 면접 부담감이 줄고 전형 지원도 간편해졌기 때문에 경쟁률은 상승하였고 입결도 어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올해인 2024학년도에는 2023학년도와 전형 방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수시 모집 어떤 전형이든 간에 과학탐구 영역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활용할 시 상위 한 과목이 성적만 좋으면 됐는데 올해는 탐구 두 과목 성적의 평균을 활용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일부 강화되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인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의 합격 전략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의 뿌리는 1953년 한강 이남에 최초로 설치된 약학대학인 효성여자대학 약학과에 있습니다. 즉 1953년부터 역사가 이어져 온 오랜만에 흰색 약학대학이죠. 1980년에는 효성여자대학이 종합대학교인 효성여자대학교로 승격하면서 효성여자대학 약학과 역시 효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후에 1995년에는 효성여자대학교와 대구 가톨릭대학이 통합되면서 대구 효성가톨릭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고 2000년부터 대구 가톨릭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면서 이후로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역사가 긴 만큼 약학대학 선배님들도 많으시고 선배님들께서 대구 가톨릭대학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셔서 2015년에는 약학대학 동문회에서 발전기금을 기부하여 제2약학관을 건립하기도 했으며 꾸준히 장학금 또한 지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이 전통이 긴 명문 약학대학이라 칭해지는 만큼 실무실습 협력지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대구 가톨릭병원은 물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영남대학교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그리고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도 산학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실무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학생에게 입학 이후에 여러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겠지만 실무실습이 진로를 정하는 핵심 키가 되는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실무실습을 할 기회가 풍부하게 주어진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의 미션은 인간 중심 양료와 의약품 개발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통한 사회적 공동선 실현, 비전은 첫 번째로 질병 예방과 치료 최적화에 헌신하는 인간 중심 약사의 양성, 두 번째로 제약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는 창의 융합적 약학자의 양성, 세 번째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책임감 있는 리더의 양성입니다. 미션이나 비전이 다른 약학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이번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이 팀장이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았는데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효성여자대학 약학과로부터 이어진 긴 역사로 인해 약학대학이 교육 실습의 체계가 잡혀있는 데다 여러 졸업생들이 배출되어 약학대학이 입지가 탄탄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 특별히 약학대학 발전을 위해 폭발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나 방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국가 중심 사업으로 제약 바이오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있기도 하고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에서도 제약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는 창의 융합적 약학자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과학이란 규제 즉 정책과 과학이 연계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지식 도구 등을 만드는 과학입니다. 특히나 인간이 생명과 관계가 있는 바이오 헬스 관련 제품은 안전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는데 최근 첨단 신약뿐 아니라 다양한 첨단 바이오 제품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과학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석 소장님께서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분석 콘텐츠를 통해 현재 동국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특히 집중하고 있는 제약산업 및 규제과학에 대해 다루시며 규제과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의약품 산업에서 규제과학이 어떻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 상당히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 일단 이를 먼저 읽으시는 것이 이번 콘텐츠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미 의약품의 제조 관리 기준으로 GMP가 활용되고 있기는 한데 각 국가마다 GMP 가이드라인은 다소 다르며 해당 국가의 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가이드라인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중 미국 FDA가 만든 CGMP는 현존하는 GMP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여러 선진국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KGMP는 그 적용 범위가 낮은 편입니다. 아무튼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최근 원래 없던 다양한 신약 및 바이오 제품이 빠르게 등장하고 기존까지의 제품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명확히 구별되었다면 그 경계가 모호한 산출물들도 생겨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규제를 정리하고 변화시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따라 품질 좋은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2005년 태동한 한국의약품법규학회는 2010년 한국 FDC 법제학회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방금 말씀드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11년 만에 한국 FDC 규제과학회로 이름을 바꾸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산업약학 관련 과목을 담당하시는 원관영 교수님께서는 규제는 끊임없이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국산 의약품이 더 많이 수출되기 위해서 현장에서 발생
발생하는 GMP 위반 이슈 등을 다루고 논의하며 국내 의약품이 각 나라가 요구하는 의약품 품질 기준을 더욱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이 사실 동국대학교 약학대학만큼이나 규제 과학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으나 콘텐츠 제작 시점인 2023년 5월 현재 한국 FDC 규제과학회의 부회장이 방금 언급해드린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원건현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주상훈 교수님 및 이승미 교수님께서도 한국 FDC 규제과학회 집행위원회에 소속되시는 등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에는 의약품이 규제과학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교수님이 꽤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약학대학 학부 입시 3년차에 들어가는 2024학년도 현재 학생들이 생활기록부를 살펴보면 신약 개발이나 그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한 학생들도 많고 신약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기본값이 되어 간다고도 할 수 있는데 신약 개발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검증 기준 및 규제 과학에 대해 다루는 학생들은 아직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눈에 띄는 비교과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듯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학과에 합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약, 제약, 규제 과학을 메인으로 탐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첨단 신약에 관심이 있으신 수험생들은 이러한 탐구 주제 활용 시 더 매력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겠다고 소개해드린 것이고 여러분이 비교과 맥락에 맞게 생활기록부를 설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학교에는 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이 모두 있고 바이오메디대학에 제약공학과 및 보건의료 관련 학과도 있어서 어느 정도 메디컬 관련 전공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루가 캠퍼스에 있어서 이전에 다루었던 가천대학교,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약학대학만큼이나 끈끈한 메디컬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의과대학이 존재하는 만큼 어느 정도 의학과 공동연구나 병원 약사 진로가 플러스가 될 기회가 항상 열려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를 희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